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오늘이 13번째 강의, 13주차 강의입니다. 네. 이번 13주차 강의에서는요, 이 표면에 지금 이 표지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비가 날아가고, 또 여기는 이제 소금쟁이가 보이고, 밑에 보면은 연꽃에 물방울이 젖어 있지 않고 물방울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콜로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뤄보면서 그동안은 이론에 충실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조금은 이제 자연 현상 이러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그러면서 시작하기로 하죠. 네. 이 영상은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쟁이가 자유롭게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가듯이, 그렇죠? 그리고 뭐 헤엄을 친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고 할까요? 싹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물에 빠지지는 않고, 예, 아주 자연스럽게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금쟁이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러한 소금쟁이. 예. 소금쟁이는 어떻게 해서 물 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나가기도 하고, 또 물에서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는 이런 이제 소금쟁이 모습인 것이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어느 때는 이 소금쟁이가 막 튀어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미끄러져 다니는 그런 그 움직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튀어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예. 이렇게 물 위를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가는 그런 이제 소금쟁이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소금쟁이, 예, 이 소금쟁이는 대략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사실은 요게 맨 앞쪽에 저렇게 이제 short front leg 해가지고 맨 앞쪽에 2개.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그 바로 밑에 쪽에 양쪽으로 나 있는 안테나 같이 생긴 이런 이제 모양들, 그리고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뒷다리가 있죠. 이렇게 이런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금쟁이는 영어로는 water strider, strid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끄러지다, stride가 미끄러지다, 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미끄러지는, 예, 이런 이제 개체, 예,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워터 스트라이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연못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듯이 그렇게 물 위를, 예,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nd skat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다니고, 또 혹은 얼음 위를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슥슥 미끄러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구조라 할까요? 원인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몇몇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다니는 소금쟁이의 비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 학자들이 요구리를
소금쟁이의 비밀을 밝히려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물 위에서 호수 표면을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소금쟁이. 이 소금쟁이는 다리에 공기를 보존할 수 있는, 공기를 이렇게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갖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대요. 뭐? 그것이 미끄러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물에 빠지지 않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그쵸? 전체적인 그런 이제 겉보기 밀도를 갖다 굉장히 낮추는, 그래서 물에 쉽게 뜨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공기를 보존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고요. 또 미세한 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더라고. 이렇게 중국의 셰펑 가오 박사, 그리고 레이지앙 박사가 영국의 네이처지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쟁이들은 바로 수면에서, 저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저 다리가 물에 잠긴 듯이, 사진으로 보면 저게 이제 잘 안 나타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물을 마치 여러분들이 장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디디면 발로 디딘 자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간 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쟁이들은 수면에 한 4ml의 깊이에 호흡을 내면서 이렇게 잠기듯이, 들어가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바로 이 호흡구멍은 표면층을 관통하지 않고 공기 쿠션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기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에 젖는 역할을 갖다가 막는 그런 역할들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북경의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자들, 이 사람들이 또 연구를 했더니 소금쟁이의 다리에 돋아 있는 미세한 섬모들, 아주 미세한 섬모들 있잖아요. 그 털들, 이런 것들은 수 나노미터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 굉장히 아주 미세한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리에 돋아 있는 미세한 섬모, 여기에서는 소수성인, 친수성이 아닙니다. 물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소수성인 밀랍 성분, 비즈왁스죠. 요 밀랍 성분의 분비물을 갖다가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잘 친하지 않으려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수성인, 발수인 거죠. 물을 갖다 밀쳐내는 그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쟁이가 체중도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또 이렇게 발에 아주 나 있는 미세한 섬모로부터는 소수성인 물질들, 이런 것들, 발수성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분비를 하기 때문에 물에 잘 젖지 않는, 즉 물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소금쟁이가 물에 떠 있을 때 다리의 각도가 대략 한 167도 정도의 다리의 각도를 갖다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쿠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요 다리에 나 있는 미세한 섬모들, 털이에요. 그리고 털에 나 있는 홈들, 요 홈들은 소금쟁이를 갖다 떠받치는 물방울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소수성인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유형의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소금쟁이들, 에 관한 이제 연구에서 미국의 MIT 대학의 과학자들은 역시 네이처지에 소금쟁이는 물결이 아닌, 물결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를, 소위 이제 보어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용돌이를 이 다리 뒤쪽에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진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겠어요? 여러분들 왜 수영 선수들이 뭐 물을 갖다가 발로 찹니까? 차기도 하지만 자유형 선수 같은 경우는 물장구를 막 치면서, 그쵸? 굉장히 이렇게 잦은 물장구를 치면서 발 뒤에 소용돌이를 갖다 일으키면서 그 힘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1초에 한 500프레임 정도로 촬영하는 초고속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발 뒤쪽에 이 물결이 아니라 소용돌이를 일으키더라. 그러면서 그 소용돌이에
의한 그런 힘으로 전진을 하더라. 그리고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물속에서 형성이 되고,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은 요 소금쟁이의 추진력이 소용돌이, 요렇게 만들어진 소용돌이에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적으로는 잘 보기 어렵지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를 보면은 저렇게 소금쟁이의 뒷다리가 되든 중간다리가 되든 이렇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얇은 막 위에 막을 갖다 딛고서 살짝 들어가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쟁이의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소금쟁이가 어떻게 해서 물 위에 떠서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봄부터 가을까지 웅덩이나 호수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금쟁이들이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며 수면 위를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초파리나 날벌레도 물 위를 걷지 못하는데 이들보다 훨씬 커 보이는 소금쟁이는 어떻게 물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물의 표면 장력과 소금쟁이의 방수 능력에 있습니다. 먼저 물의 표면 장력을 이해하려면 물의 성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의 분자는 같은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즉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분자의 응집력은 매우 약하지만 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 주변이 공기라면 공기와 접하는 물 분자는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 물 내부의 분자와 더 강하게 결합합니다. 따라서 공기와 맞닿는 물 분자들은 부피가 가장 작은 수평면이 되거나 구형, 즉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한 물의 표면은 마치 지극히 얇은 껍질로 둘러싸인 상태와 비슷한데 이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물의 성질 중 하나는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은 물속의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표면에서 아래로 누르는 물체의 힘에 대해서도 작용합니다. 즉, 소금쟁이의 발이 물에 닿게 되면 물의 표면은 발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인 부력과 물의 표면적을 줄이려는 표면 장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를 이동할 때 표면 장력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소금쟁이는 6개의 다리를 넓게 펼쳐서 가벼운 체중을 더 분산시킵니다. 물의 표면에 미치는 압력을 극소화하고 부력의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의외로 육식성인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자유롭게 떠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달려가 바늘대롱 같은 주둥이로 먹이를 찔러 체액을 흡입합니다. 소금쟁이가 얼마나 빠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금쟁이는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약 100배가 되는 거리를 질주할 수 있습니다. 키가 170cm인 사람이 1초에 170m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구상에는 약 1700종의 소금쟁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다에만 사는 바다 소금쟁이도 있죠. 소금쟁이의 작은 종은 길이가 2에서 12mm이며 큰 종은 12에서 2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베트남과 남중국에 사는 최대 소금쟁이는 몸 길이가 36mm나 됩니다. 소금쟁이는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가 한 쌍씩 있습니다. 짧은 앞다리로는 먹이를 움켜잡고 찌르는 역할을 하고 앞다리보다 훨씬 긴 중간다리는 물 위에서 수면을 뒤로 미는 노 역할을 하며 제일 긴 뒷다리는 체중을 전체적으로 분산하는 작용과 질주할 때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사는 바다 소금쟁이는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털이 골프 클럽처럼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몸과 털 사이 공기방울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몸이 물에 젖지 않고 방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 몸에서 분비되는 왁스 성분이 물과 접촉을 막아 바다 위에서도 물이 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쟁이의 몸은 어떤 경우에도 수면 위에 있습니다. 혹시 파도나 다른 이유로 몸이 물에 잠기더라도 즉시 떠오릅니다. 다리의 밀생한 털 사이에 지극히 작은 공기방울이 가득 잡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부력으로 금방 떠오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기방울은 물에 빠져 있는 동안 호흡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 공대 연구팀은 소금쟁이의 방수 능력을 연구해 이 메커니즘이 방수 소재나 물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코팅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금쟁이는 대부분 날개가 없는데 날개를 가진 소금쟁이 종류는 물 위를 잘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역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소금쟁이가 어떻게 해서 물 위에 쉽게 뜰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을 할 때는요, 공중으로 튀어오르기도 한답니다. 네, 바로 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그러한 부분을 국내 연구진들이 어떻게 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밝혀냈다고 해요.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내 연구진이 물 위에 떠 있는 소금쟁이가 수면 위로 높이 뛰어오르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서울대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소금쟁이가 포식자를 피해 뛰어오를 때 다리 움직임을 조절해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금쟁이의 도약 과정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다리의 움직임을 분석한 뒤 수학적 모델링으로 소금쟁이가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쟁이는 물의 표면 장력이 깨지기 직전에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해 빠르게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소금쟁이와 같은 곤충이 주위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행동을 최적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는 잡지의 제목부터 그쵸? 네이처, 자연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천연?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증명을 하고 이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소금쟁이가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네이처지에 많이 실리고 있죠. 아까 소금쟁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 그런 비결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네이처지에 이제 투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것처럼요. 바로 이렇게 소금쟁이가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원리, 국내 연구진들이 이제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그냥 밝힌 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밝히는 이유는 뭐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또 그런 원리를 갖다가 밝혀냄으로써 이것을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어떤 그 기기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데 응용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바로 소금쟁이가 높이 뛰어오르는 이러한 원리를 밝혀내고 이것을 다시 이제 아주 소형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소금쟁이처럼 뛰어오르는 로봇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봇을 개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서 뛸 수 있는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네, 물의 표면 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상에서 뛰는 높이만큼 물에서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쟁이를 흉내낸 로봇이 수면 위에서 뛰어오릅니다. 살아있는 소금쟁이처럼 가뿐히 뛰어오르는데 최대 14cm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점프하기 위해 로봇의 다리와 수면과의 접촉 시간을 최대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다리를 넓게 벌린 뒤 가운데로 모읍니다. 소금쟁이는 수면에서 도약할 때 표면 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이를 응용한 겁니다. 표면 장력은 물의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힘이고 소금쟁이가 물을 밀어내게 되면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소금쟁이의 다리를 강하게 튕겨내게 됩니다. 68mg의 이 로봇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로봇의 몸체가 수축해 다리가 오므라지면서 점프합니다. 지상에서 뛰는 높이만큼 물에서도 뛸 정도로 점프 능력이 뛰어나 상용화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멀리 생각하면 초소형 정찰 로봇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활용을 한다면 이게 의학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또 어떤 물질의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이 표면 장력, 표면에서 나타내는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응용이 되는, 그렇죠? 에멀션이라든가 또 이 장력을 갖다가 낮추어서 유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를 갖다 살펴봤는데, 실제 이렇게 자연계에는 이 표면 장력 그리고 또 어떤 소수성의 이러한 특징들이 이 소금쟁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에, 생활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자연현상 이외에도 또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냐면요. 연꽃잎 위에 물방울. 여러분들, 우리 이제 늦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이렇게 철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호수라든가 저수지 이런데 연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철에는 저 늦봄, 여름, 뭐 한여름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비 오는 날 연꽃잎에 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연꽃에는 아까 맨 처음 표지에서도 보셨듯이 연꽃은 또는 연잎은 물에 젖지를 않더라고요. 물에 젖지 않고 또르르 굴러 떨어지다. 물론 연꽃잎만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종류의 식물들의 잎사귀가 이제 그런 구조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연꽃잎의 물방울들은 이렇게 연꽃잎을 적시거나 하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더니, 연꽃잎은 흙탕물 속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이 연잎들, 이런 것들은 늘 깨끗한 상태를 갖다 이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고고하게, 그리고 물에 잘 젖지도 않고, 물에 젖어야 뭐 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 잎사귀를 갖다가 이렇게 뭐 더러운 물질로 이렇게 이제 감싸거나 덮거나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잎들은 갖다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또 꽃잎은, 연꽃잎은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는 1975년에 독일의 보은대학교의 식물학자인 빌헬름 바스롯 교수가 이 연꽃잎의 표면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꽃잎 표면에는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연잎인데요. 연잎을 갖다가 이 표면을 갖다가 굉장히 확대를 했더니, 현미경으로,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더니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돌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마이크로 형태의 돌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다시 이 마이크로 돌기의 표면에는 나노 크기의, 나노메타 크기의 선모들, 그렇죠? 아주 미세한 털들, 이런 것들이 돋아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돌기, 그리고 돌기 끝에 나 있는 선모들이 우리 아까 소금쟁이에서도 좀 관찰을 했지만, 그쵸? 공기층을 갖다 많이 담으로써,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물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쵸? 물과의 소수성을 갖다 높이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소금쟁이의 경우에는 그 선모에서 또 뭐라고요? 소수성인 물질들, 이러한 왁스가 이제 아주 그 미량으로 또 분비가 돼서 소수성을 갖다가 더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과의 반발력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연꽃잎의 경우에는 그 돌기 표면에 선모와 더불어서 또 이 돌기들이 연꽃잎의 표면에 있음으로써 물과의 접촉을 갖다가 이렇게 방해한다 그럴까요?
용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꽃의 특징으로부터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러한 연꽃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는 바로 표면에 나노 크기의 손모들이 돋아나 있는 구조를 가진 연꽃잎,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오염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또는 물만 뿌려도 쉽게 오염 물질들을 갖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떨궈내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가 유지를 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 연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세정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연꽃의 연잎의 효과를 갖다가 바로 연꽃잎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세정 기능을 가지는, 오염이 잘 안 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또 물에 잘 젖지 않고 물이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연꽃잎 효과, 연을 갖다 우리가 로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연꽃잎 효과, 그래서 로터스 이펙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꽃잎 효과, 요거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응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옷감이라든가 이러한 섬유 있죠. 섬유들의 생산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요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요 그림들 잘 안 보이겠지만, 요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나노텍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잘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옷감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광고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잉크가 옷에, 바지에 탁 떨어졌어요. 붉은색 잉크죠? 바지에 떨어졌는데요. 그랬는데 툭툭 털으니까 잘 젖지 않거든요. 툭툭 털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갖다 이제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바로 요 옷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은 우리가 이미 고체와 액체의 고액 계면에서 다루었었던 접촉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방울, 그리고 물질의 표면 각도, 이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9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잘 친하지 않는, 물을 갖다 자꾸 반발시키려고 하는, 배척하려는 이제 그런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소수성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고요.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도 물하고는 한 90도 정도의 접촉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수성이라고 보기에는 또 아닌 듯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친수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소수적인 성질을 갖다가 살짝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서는 마찬가지 피지분들이 조금씩 분비가 되잖아요. 피지분이 분비가 됨으로써 이 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성 성분인데, 유성 성분은 뭐예요? 친수성이라기보다는 소수성에 이제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성질들이 우리 피부에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물질의 표면, 또 그 표면에 이제 떨어진 이제 그 액체,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이 고체 표면하고 어떠한 각도를 갖다 이루고 접촉을 하고 있느냐. 즉, 그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으냐. 작은 경우는 이제 잘 젖는 그런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젖음성이라고 얘기하는 웨터빌리티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즉 90도보다 작은 접촉각을 가질 때는 웨터빌리티가, 즉 젖음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90도보다 큰 그런 접촉각을 갖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젖음성이 낮다. 즉 소수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수성이 큰 경우는 이 물방울이 표면에 접촉해 있지 않고 거의 살짝 떠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표면과 표면에 떨어진 물방울이 이루는 접촉각으로 우리가 친수 특성을 나타내느냐, 소수 특성을 나타내느냐. 오늘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연꽃잎 효과, 로터스 이펙트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계 섬유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가 세정, 즉 옷감이 잘 더러워지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시간이 경과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